우선 윤석열의 팬티 저항 얘기를 듣고 무의식 중에 상상하신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 했던 교도관들의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정당국은 이 교도관들께 안과와 정신과 치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자기들도 궁색한지 체온 조절 장애를 우려해서 옷을 벗었다는 소리를 하던데,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는 인간들이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변온동물에는 파충류, 양서류 등이 있고 멧돼지, 사람 등은 항온동물인데, 윤석열은 독사도, 개구리도, 멧돼지도 아닐 테고, 물론 사람인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특검이 물러나자 갑자기 체온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변온동물은 아니라서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이미 지난해 12월 3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인이 1명씩 들쳐붙고 나오라고 한 바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격렬히 반항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검은 이런 개체를 포획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유해조수 처리반에게 협조를 구해 대상을 안전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왜 갑자기 옷을 벗은 것인가? 지난 1월 3일 윤석열이 종종 조언을 구해온 극우 유튜버 고성국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특검이 체포하러 오면 알몸으로 버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 말은 더럽게도 안 들으면서 김건희와 극우 유튜버 말은 참 잘 듣습니다. 예전에 카우치라는 문제그룹이 있었습니다. 생방송 도중 멤버 중 2명이 옷을 벗어 국민께 충격을 준 이 그룹은 결국 해체되었죠. 자신들의 전직 대통령이 옷을 벗어 국민께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국민의힘도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한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운답니다. 민중당 출신의 위험이랄까 투지가 좋습니다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혁은 계엄했다고 내란한 거냐며 따집니다. 탄핵 반대가 계엄 옹호는 아니라고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고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자마자 언제까지 사과만 하는가 하며 혁신위를 비판하더니 무슨 사과를 얼마나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일본한테 배웠나 싶습니다. 주진우는 찬탄과 반탄이 서로 자신들이 당선되면 상대를 쫓아내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당선되어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합니다. 네, 박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내란수계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전국에 퍼지게 되어 다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박쥐라는 별명까지 붙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정치 인생 25년에 초선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이는 것은 처음 봅니다. 왜 초선이 갑자기 출마했는지는 모두 짐작하실 것이지만 어쨌든 포부가 좋으니 훌륭한 박쥐가 되길 바랍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안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혁신전대를 그렇게나 부르더니 국힘에서 혁신전대를 하고 있으니 소원 성취한 셈입니다. 뭐가 안철수의 혁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본인도 모를 것이니 상관없겠죠. 조경태 의원도 나섰습니다. 그나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긴 합니다. 이분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그나마 민주당 출신인 안철수와 조경태 두 분이 계중 좀 나으니 역시 민주진영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도 국힘에 가면 제일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귀엽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웃으시니까 방송사고가 네. 네, 가끔씩 방송사고가 있어야 좋죠. 지난주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친윤 반탄 후보 3명의 지지율을 합하면 약 64%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여기 작년 말부터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써보시니까. 그리고 작년 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응답이 65%죠. 결국 국민의힘이 신나게 비상식적인 부정선거론을 짚이며 정치에 이용해온 결과로 당내에서 상식은 사라지고 음모와 선동만 남았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투표가 80% 반영되니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어쩌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 당내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주특기잖아요. 어차피 기대는 없지만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누가 되든 대표 선출 후 현충원에 가기 전 서울구치소를 먼저 방문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국민들께 자꾸 떠넘기지 마십시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을 찻대기로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이 실린 차량의 키를 넘겨받아서 통째로 당사로 가져와 823억이라는 거금을 낼름하셨습니다. 지금 물가로는 수천억이 될 것인데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작전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창의성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창의성은 그런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외교를 외치며 해먹고 창조경제를 외치며 해먹고 해외 원조를 한다며 해먹고 대왕고래를 외치며 해먹으려 하였습니다. 가정집에 위치한 액트지오는 어떻게 찾았는지, 범죄에만 특화된 창의성 DNA가 발달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특별 교육을 하는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두가 카드를 쓰다 보니 찻대기로 선거자금을 받던 것에 비하면 현금 받는 게 어려워졌죠. 현금을 만들기 좋은 곳은 많은 신자들이 헌금을 현금으로 내는 종교단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이권을 목적으로 신자들의 헌금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나쁜 짓 하라고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통이 작아졌기로 고작 현금 1억이라니요. 명태균이 대통령실에 취업 알선해주고 받았다는 게 1억이고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회유하려 용돈처럼 제시한 게 1억인데 수사무마를 해주겠다며 40억을 요구했다는 통 큰 권성동이 과연 1억을 받기 위해 저를 넙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살 많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반말하고 대통령에게도 뒷짐지고 악수하는 분이라서 예전에 제가 싸가지 없는 게 자랑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 아나무인 권성동이 모양 빠지게 돈 1억을 위해서 큰절을 했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이 두께의 5만원권 100장 뭉치가 20개가 들어가면 1억인데 쇼핑백 2개가 1억밖에 안 될까요? 요 정도만 들어가도 1억이 됩니다. 쇼핑백 2개죠. 대선 직전이었으니 가볍게 쓰라고 하나는 캠프를 위해 하나는 권성동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을까요? 캄보디아 지원과 메콩강 사업의 규모가 수조 원인데 고작 1억이 다일까요? 앞뒤로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은 통일교와 연관이 없다고 우기는데 워낙 양심에 털난 분이라서 믿을 수가 없죠. 이분처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영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한 정의로운 사람은 권력에 짓눌려 올바름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스스로의 삶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직을 맡아 임무에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김건희와 명품백 사건을 덮으려 한 자들을 모두 엄단하여 사회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허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윤리규범이 지탱해가는 것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 구현의 쇄빙선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윤석열의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에게 책을 집필하라고 했더니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면서 독방을 생지옥으로 표현했더군요. 멘토는 멘티를 잘 이끌어야 하죠. 그러려면 멘티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멘토가 멘티를 이렇게나 모르니 윤석열의 지금 상황에 멘토의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평생 책 한 권만 읽고 신념과 어기로 똘똘 뭉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책은 안 읽고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면서 매일 말수를 즐기다가 간땡이가 부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을 쓰라고 조언하는 멘토라니요. 제대로 된 멘토라면 그가 책을 쓸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줬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쓰라니 능력 안 되는 학생이 책상이 없어서 못 써요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나경원이 호캉스 투쟁했다고 당신도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당신은 3평 공간에 있지만 송영길은 2평 공간에서 300권의 책을 읽었다. 조국도 당신 같은 처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6개월 만에 2권의 책을 집필했다. 군대를 안 가서 모르나 본데 원래 군대나 감옥에서는 3끼 시간 맞춰 먹으면서 술 끊고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구약을 다 외울 때까지 성경 필사나 하면서 이 기회에 책을 더 읽어보는 것은 어떻겠나. 평소 독서를 안 하니까 극우 논리에 심취하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생지옥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영연백을 준비했으니 일반 죄수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인데 지옥으로 운운하다니요. 배부른 소리도 황당하거니와. 아니 그럼 윤석열이 지옥까지 천국 갈 줄 알았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제가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쉽니다. 또 다른 얼척없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사면은 국민통합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면 반대의 핑계로 국민통합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이 가소로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를 갈라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세대를 갈라놓고 남녀를 갈라친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통합이라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 중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네, 국민통합을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소수 구구파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탄핵에 반대하셨군요. 다음, 국민의힘이 찬성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사면 복권, 국민의 61.2%가 반대해 찬성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김태우 사면 복권, 강서구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김관진, 김기춘, 우병우 사면 복권, 이게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추진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친일 미화와 독립투사 모욕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고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반대 66, 찬성 22%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은 옳고 찬성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보니 통계학적으로는 국민의힘 반대로 하면 대체로 옳은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와서 보니 정치인들은 사기 칠 때 꼭 국민을 들먹입니다. 자기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 것처럼 이입해서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을 들먹이는 이런 사기성 행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우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원래 전 세계 극우들은 민족주의고 자국중심주의입니다. 같은 극우라도 일본 극우는 일본의 이익이라도 대변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째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소리랍니까? 이렇게 되니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한 반대 역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국혁신당 창당을 꼽은 바대로 조국 대표를 두려워해서 평소 생각도 없던 국민통합을 핑계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극우와 종일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충고합니다. 표는 한국에서 얻고 정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